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인민망 매일 10분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께 매일 10분 중국어를 소개해드릴 조유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의 최대 언론사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지국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줄 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지국 정소연입니다. 세계의 언어는 2,500개 내지 3,500개라고 하는데요. 이 많은 언어 중에 모국어를 중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인의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부터 하루에 10분씩 저와 함께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한 단어를 말로 표현하기까지 최소 5,000번 이상을 들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꾸준히 1년 동안 매일 10분 중국어를 통해 끝까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후 여러분이 직접 중국 친구들과 의사소통에 문제없이 대화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소연 씨 자신 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국어를 배워볼 건데요. 기초 지식인 품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어는 모두 12개의 품사가 있습니다. 먼저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또는 개념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에는 일반 명사, 고유 명사, 시간 명사, 방위 명사 등이 있고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관용어, 서술어로 쓰입니다. 다음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의 대는 대신하여 쓰이는 말로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의문 대명사 등이 있습니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서술어, 보어로 쓰입니다. 다음은 동사인데요. 움직일 동으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이중 목적어를 갖는 동사, 이합사, 지속 동사 등이 있습니다. 문장에서는 주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문장에서 동사를 도와 능력, 가능성, 허가, 확신 등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조동사 혼자로는 어떤 뜻을 갖지는 못하며 반드시 동사 앞에만 위치합니다. 형용사는 말 그대로 사물의 성질, 모양, 색깔, 수량 등을 형용해 줍니다. 문장에서는 관용어, 부사어, 서술어, 보어로 쓰입니다. 수사는 수를 나타내는 말을 수사라고 합니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관용어, 서술어로 쓰입니다. 명사의 수량이나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말을 양사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할 때 그루에 해당하는 것이 양사입니다. 문장에서는 주어, 관용어, 부사어, 보어, 목적어로 쓰입니다. 부사는 시간, 장소, 빈도 등의 뜻으로 동사를 수식하거나 정도의 뜻으로 쓰여 형용사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부사가 없어도 문장의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문장에서는 부사어와 보어 역할을 합니다. 전치사는 명사, 대명사 앞에 쓰여 시간, 장소, 대상, 원인 등을 나타내는 말을 전치사라 합니다. 전치사와 목적어 형식으로 부사어, 관용어,
보어로 쓰입니다.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접속사는 문장에서 병렬, 인과, 역접, 목적, 조건 등을 나타냅니다. 접속사는 연결만 해주기 때문에 단독으로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조사는 도울 조로, 단어를 돕는 도우미 역할입니다. 단어나 문장 뒤에서 어법적 관계나 어감 등을 나타내며 조사에는 동태조사, 어기조사, 구조조사 등이 있습니다. 조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의성어는 물건이 물속으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소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문장에서 부사어나 관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감탄사는 말 그대로 기쁨, 놀람,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문장 앞에 위치하고 단독으로 문장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품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어때요? 소연 씨, 품사에 대해서 좀 이해하셨어요? 네, 한 번 더 복습하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중국어의 문장 구조가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이제 중국어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보통 중국어의 문장은 관용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보어,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옆에 표를 봐주세요. 我朋友想学好汉语. 내 친구는 중국어를 잘 배우고 싶어 해요. 라는 뜻인데요. 朋友, 친구와 汉语, 중국어는 다 같은 명사이며 각각 주어와 목적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실 때는 품사보다 그 품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주어는 문장에서 행동이나 동작을 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서술어는 문장에서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 혹은 주어는 어떻다 라고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을 나타내고 관용어는 주어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액세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사어는 서술어 앞에서 서술어의 배경이 되는 시간, 장소, 방식 등을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어는 서술어에 부족한 2%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중국어의 품사와 문장 구조까지 배워보셨는데요. 소윤 씨, 어땠어요? 많이 어려웠나요? 네, 솔직히 좀 지루하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한다라는 실감이 들었어요. 그래요. 사실 중국어를 배우려면 제일 기초적인 부분을 꼼꼼히 그리고 탄탄히 알고 지나가야지만 좀 더 빠르게 중국어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반으로 내일부터는 제1과를 배워보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